네, 자, 시장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었고요. 지금 네. 화면 뒤쪽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자, 일본 분들은 이 이름이 쉽지는 않아요. 예, 마스조의 요이치, 네네. 천첨요일 이렇게 돼 있더군요. 뭐 천은 어그러질 천자에 이제 첨가할 첨. 그다음에 요기날 요 한일자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좀 뭔가 성함에서는 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뭐 아베 신조도 안배 증삼 이렇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편안함을 증시시키는데 전혀 편안하지는 않은데 자, 뭐 이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자, 이런 그 귀결에서 우리가 또 뭐 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뭐 그동안에 도쿄도지사 선거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호소카와 그리고 고이즈미 두 명의 전 총리가 이제 탈원전의 기치를 내걸고 이제 자민당의 아베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마소의 그 압승이었죠. 즉 호소카와는 뭐 3위로 처지고 2등과 3등 다 이렇게 원전에서 벗어나고 그 안전성에서 문제 있는 원전을 벗어나자는 쪽에 주장을 했던 두 번째 후보나 세 번째 후보 다 호소카와까지 합해봐야 저 마소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마소의 압승인데요. 뭐 일단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고 그거는 전 세계적인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봐서는 일본 사람들도 도쿄 사람들도 그거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원전을 재가동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아베가 뭐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주가도 좀 끌어올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소에가 아베가 밀었던 마소에가 패배한다면은 현 아베 내각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증시의 추가 하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려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호소카와하고 고이즈미가 좀 올인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70세가 넘은 그 고령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저기 도쿄 도지사 같으면은 뭐 예산 규모로 보나 뭐 그 인구로 보나 우리 한국에서의 서울만큼이나 대한민국 내에 서울공화국만큼이나 그 비중이 크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너무 쉽게 폄하하는 말은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그간의 보도를 보았을 때는 마스조의 요이치 지금 이제 도쿄도지사로 선임된 저분이 일단 뭐 수신제가에 있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 뭐 치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도쿄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역과 경제를 이제 관할해 나가야 되겠는데 뭐 일본 사람들의 이제 평가 뭐 선택이었고요. 네. 어쨌거나 현상 유지를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뭐 22 통화정책회의 마리오 드라기 뭐 특별한 얘기 없었고 그저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던 것이 그럼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 할 수 있나 없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또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만 독일의 국사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OMT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만약 신청해 온다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 했던 그 OMT 프로그램에 대해서 독일 헌법에는 위헌의 요인이 있으나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판단하기보다는 EU 사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넘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을 벌고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도 미국 고용지표도 그 다음날 나왔던 고용지표도 별로였습니다만 시장은 또 좋은 반등을 나왔다는 얘기는 막 유지하자 여기서 당장 부러지는 것은 억울하다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뭐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나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심리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군요. 예. 자, 마스조의 요이치라는 분이 도쿄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지금 제 화면에는 왼쪽에 이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윤영빈 씨 얼굴을 띄워놨어야 되는데. 예. 네. 다카야츠 구다 뭐 이름은 잘 성함 모르겠습니다. 일본 분하고 또 격투기 하셔갖고 이겼다는데.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을 강한 드라이브로 걸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상당히 불편한 감을 없잖아 줬기 때문에 그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네. 자, 국제금융시장 반응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난주에 그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떠나서 시장은 오늘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시장은 그냥 계속 뭐 달린다기보다는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준비된 차트 보시죠. 이거는 코스피 지난 주중에 뭐 이렇게 그림입니다만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이때가 2008년 리만 사태 때죠. 리만 사태 때 저점에서 이 추세선을 갖다가 이번에 결국 지키고 이것이 이제 한 1888 포인트 코스피로 그 근처였습니다. 결국 1900은 무너졌습니다만 이 선이 이번에 고기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국면이죠. 자,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한번 121선이라는 거, 이동평균선으로 121선, 한 달에 거래일 기준으로 20일이기 때문에 2620이 한 6개월 정도, 반년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엔 보시죠. 달러엔 보시면 121선에서 이 달러엔 하락세가 일단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바닥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인지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판단해 나가야 되고 이 부분을 또 결정할 만한 재료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엔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여기서 유로엔이 무너질 때는 증시도 무너진다고 말씀드렸고 증시가 랠리를 펼칠 때는 유로엔도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국면이 있었죠. 자, 120선에서 지지받았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실까요?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이때가 작년 5월 20일 버냉키가 무슨 뭐 QE 축소를 갖다가 몇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부터 테이퍼링 장세가 시작됐고 그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강한 지지력을 발휘했더니 121선 이것이 이번에 살짝 무너지나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외신에서도 뭐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본다면은 뭐 얼추 이런 선 두 개의 21선, 61선이 또 기다리고 있는 여기도 열 수 있는가? 이것을 열 수 있게끔 당장 내일 저녁, 내일 밤에 제닛 옐렌이 연준 의장으로서 첫 이제 의회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요. 거기서 과연 시장이 우호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봐주셔야 되겠고. 하나 더 보시죠. 니케이 지수 보시죠. 아까 달러에는 121선에서 지지되었습니다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낙폭이 더 컸죠. 이 선은 251선입니다. 250 내지 241선은 마찬가지 120의 2배니까요. 1년 평균치라고 보신다면은 즉 이 선마저 무너진다면은 14,000도 살짝 위협을 받았습니다만 이 선도 무너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니케이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손실 영역으로 접어든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 말부터 이제 일본 개인들도 증시 내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뭔가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투자 쪽으로 유도하는 그 정부 정책 따라 개인들의 이 일본 증시 유입이 많았는데 개인들은 지금 뭐 죽을 맛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린다면은 또 부담스러운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일단 지지되는 국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코스피가 왜 지난주 주말 그렇게 유럽도 미국도 이머징도 안정세를 보이는 거 미국 유럽은 급등을 했는데 왜 못 가느냐. 자, 우리는 지금 이 120선 밑으로 한참 내려와 버렸죠. 내려왔던 국면이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다가오는 한 4, 5일 정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안 먹여주는 장이 또 온 겁니다. 그러니 급락과 급등에 이렇게 베팅하는 시장의 대다수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결국 옵션 프리미엄을 죽여나가는 또 메이저들의 또 이렇게 시장 가두리 안에 집어넣는 그런 흐름이 또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국내 이벤트인 옵션 만기와 금융통화위원회의 또 금리 결정 네.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이런 네네. 항목이 될 것이다. 환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환율도 이렇게 보시죠. 고전에 이것도 한번 환율 넘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차트도 보여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또 코스피를 주간으로 보신다면은 주간 일목균형표로 보신다면은 지난주에 1,900포인트도 무너졌습니다만 아직은 이 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름대가 이제 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향후 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의 추세선이나 이 선을 보더라도 점점 이제 이 우상향하는 이 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결국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고점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 것이고요.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이러다가 이제 3월 달쯤 가서 1900이 무너질 때는 이번에 1900이 무너졌을 때는 그래도 1850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1890, 80
90대 후반에서 지지되었습니다만 다음번에 1900이 무너질 때는 조금 더 충격은 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환율이 이렇습니다. 환율도 오늘의 뭐 이렇게 메인 화두라 할 수 있는 121선에 주목해서 보신다면은 뭐 한 1073원, 1072원 요 레벨 여기가 이제 뭐 단숨에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진짜 120선 올라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확인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결국 뭐 어느 쪽이 먼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오를 때 환율 빠지고 주가 빠질 때 환율 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환율이 먼저 밀려준다면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요즘은 뭐 시장을 갖다 설명하는 그 어떤 방식이나 패러다임이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환율은 당장 뭐 이렇게 7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힘든 국면이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1100원은 너무 또 낯선 레벨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머징에 비해서 지금 뭔가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막 흔들어대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시장인 만큼 급등에서나 급락에서나 좀 이렇게 그 상대적인 강도는 약한 박스권이 예상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또 답답하겠군요. 일단 뭐 이번 주에 좀 가격권이 했는데 못 가는 이 시장부터가 코스피부터가 뭐 심상치 않으네요. 네.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 바입니다. 자,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